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걱정되는 차례상,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세 종류의 전을 붙여보세요. 제가 맛있게 만드는 방법, 쉽게 만드는 방법, 예쁘게 붙이는 법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전 부치실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튀김가루로 해도 괜찮나요 하시는 분들, 네, 부침가루로 하시면 더 맛있고 더 쉽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부침가루 안에는요, 마늘가루, 양파가루, 후춧가루, 소금, 밀가루, 감자전분 등등 찹쌀가루까지 들어가 있어서요, 더 맛있게 붙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을 예쁘게 붙이는 방법은요, 채소를 다지실 때 아주 최대한 잘게 다져주시는 게 갈라지지 않고 모양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소를 만드실 때는요, 소와 돼지를 반반 섞어서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에서 적당한 기름기가 나오고 소고기는 담백하기 때문에 어우러지면 정말 맛있어요. 네 번째,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 후추 간으로만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새우젓 국물 한 큰술만 추가해 보세요. 아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소를 만들 때 담백하고 부드럽고 또 찰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두부를 꼭 넣어주잖아요. 자, 두부는 넓은 트레이에 면보를 깔아주시고요, 두부 한 모 넣어주신 뒤에 칼등으로 가볍게 으깨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으깨고 면보로 꾹 짜면 더 쉽게 두부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이제는요, 면보를 꾹 잡고요, 두부에 있는 물기를 꼭 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러면 촉촉했던 두부가 담백하듯이 되게 소프트한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두부는 이렇게 꼭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는 양파 반 개를요, 투박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는데, 혹시 집에 저처럼 채소 다지는 게 있다면 사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고 힘들지 않게 만드실 수 있고요. 만약에 채소 다지기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볶음밥 하듯이 칼로 잘게 다져서 준비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소를 만들 때 채소가 두껍잖아요. 그러면 쉽게 갈라져요. 그래서 채소는 잘게 다져 준비해 주셔야 해요. 왜 집집마다 좋아하는 채소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를 더 넣고 만드시면 되세요. 자, 빨간 당근, 하얀 양파, 그리고 초록색은 꼭꼭 넣어줘야 소 색깔이 예쁘게 나온다고요. 반을 자르고 채소와 마찬가지로 잘게 다져 준비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집에서 산적 해 먹을 때요, 돼지 산적, 소 산적 따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소, 돼지 산적에서 호불호가 나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만들 이 전을 부칠 때 소를요, 돼지와 소를 반반 섞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적꼬치와 다르게 소는 섞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돼지고기는 부드럽고 소는 담백해서 같이 해서 소를 만들면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자, 돼지고기 200g, 소 200g, 다짐 육이고요. 키친타올에 모두 넣어주신 뒤에 같이 한번 핏물을 가볍게 제거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핏기를 닦아 잡내를 잡아준 역할이에요. 그러면 좀 더 담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소, 돼지고기 섞은 것을 모두 넣어주세요. 물기 꼭 짠 으깬 두부도 모두 넣어주시고요, 잘게 썰어준 채소도 모두 넣어주세요. 부추도 넣고요. 자, 이제 여기에 소금 한 큰술 넣어주세요. 후추 반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부가 들어갔다 그래도 치댈 때 더 쫀득함을 주기 위해서 부침가루 꼭꼭 넣어주셔야 해요. 부침가루 2큰술만요. 이제는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설명해 드릴 차례네요.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새우젓, 우리는 왜 소를 만들 때 동그랑땡을 붙이거나 전을 만들 때 새우젓을 넣을 생각을 왜 안 한 걸까요? 새우젓 건더기 빼고요, 새우젓 국물만 한 큰술에서 넣어줘 보세요. 전을 이렇게도 맛있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 부치실 때는요, 여러분들 더 많이 수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항상 수고하시잖아요. 새우젓 국물 한 큰술만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야, 비룡,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치대서 맛있는 소를 만들어 주세요. 어떠세요? 손에 아주 착착 감기지 않으시나요? 손으로 딱 집어봐도요, 착착 감기는 게 아주 맛있는 소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앞으로 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자, 오늘 만들 고추전 오이고추, 아사기고추고요. 그리고 깻잎은 물에 씻어서 체에 받쳐 세워가지고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해주세요. 자, 고추는 반으로 갈라서요,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 준비할 겁니다. 쭉쭉 갈라서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리고 고추 안에 있는 씨와 대를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해주세요. 이렇게요. 자, 넓은 쟁반에 부침가루 바닥면에 골고루 펼쳐서 깔아주시고요. 고추전 먼저 아주 쉽게 부침가루 묻히는 방법, 꿀팁 설명해 드려 볼게요. 고추 겉면에 부침가루를 살살 묻혀가며 안쪽 면을 하늘로 향하게끔 모두 놓아주세요. 자, 안에 움푹 파여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소를 채워 넣기 전에 부침가루를 한번 가볍게 묻혀줘야만 뒤집어가며 부쳐도 소가 쉽게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 고추 속 안에 어떻게 부침가루를 쉽게 묻히느냐, 집에 있는 채를 이용해서 부침가루를 묻혀주시는 거예요. 자, 채 안에 가볍게 부침가루 놓아주시고요. 톡톡톡톡 치면서, 그리고 부침가루는 많이 묻힌다 그래서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가볍게 우리 파우더 내리듯이 톡톡톡톡 쳐서 고추 속 안에도 이렇게 묻혀주시는 거예요. 자, 고추 하나 잡아주시고요. 만든 소를 지그시 집어서 넣어주시는데, 이 고추전 할 때 아주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또 손 크신 분들 소를 많이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고추를 반으로 갈랐기 때문에 둥그스름할 정도로 소를 많이 넣게 되면은요, 뒤집을 때 소가 무거워서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전 만들 때는 적당한 양으로 소를 채워서 쭉쭉 늘려가며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뒤집어도 안에 부침가루를 우리가 채로 내려서 아주 잘 묻혀놨기 때문에 소가 잘 안 떨어지지요. 소를 채워주셨으면은요, 다시 한번 부침가루를 채에 가볍게 내려 묻혀주세요. 자, 깻잎은 더욱 간단한데요, 예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저 따라서 깻잎 꼭지 잘라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뒤로 가볍게 톡톡 쳐서 묻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왼손으로 깻잎 거들어 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소를 꼭 집어서 깻잎 반쪽에 적당히 끼워 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놓고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리고는요, 가볍게 눌러주시면은요, 깻잎 모양에 맞춰서 소가 딱 맞아 들어가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꽉꽉 찬 게 계란물 묻혀서 부치면 정말 맛있겠지요? 깻잎도 고추전과 마찬가지로 한쪽 면에만 톡톡 쳐서 부침가루 가볍게 묻혀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동그랑땡이지요. 성인숟가락으로 크게 하나 떠서 손바닥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는 살살 돌려가면서 엄지 요 안쪽 면 있죠, 여기로 부드럽게 굴려가며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딱 놓으시고요, 위에 살짝 한번 누르시고 끝에 모양 잡아주시는데, 이렇게만 해도 예쁘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동그랑땡 저는 또 꿀팁이 따로 있습니다. 계란물 묻히실 거죠? 그러면 계란물이 두껍게 되지 않게, 그리고 모양은 예쁘게 잡을 수 있도록 동그랑땡의 정중앙 가운데를 동그랗게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동그랑땡 이렇게 빚어 계란물 묻혀서 전 부치면은요, 모양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동그랑땡도 마찬가지로 부침가루를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깻잎전, 고추전, 동그랑땡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이제는 계란만 잘 풀어서 계란물을 만들어주고, 그 계란물에 잘 묻힌 뒤에 달군 팬 기름에 정성스럽게 부치기만 해주면 끝이에요. 계란물을 만드실 때는요, 따로 간하지 마시고 계란만 풀어 물만 만들어주세요. 자,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자, 불은 중약불에서 천천히 정성 들여 뒤집어가며 맛있게 부쳐줍니다. 고추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신 계란물에 뒤집어가며 골고루 잘 묻혀주시고요, 고추를 올려주세요. 처음에는 충분히 예열된 기름이기 때문에요, 고추전을 하실 때는 바닥면을 기름에 먼저 닿게 놓아주세요. 모든 전 부칠 때 계란물을 충분히 흘려보내고 부치는 이유는요, 그래야 계란물이 삐져나오지 않고 모양을 딱 잡기 때문이에요. 자, 놓아준 순서 기억하셨다가 차례대로 또 뒤집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고기 면을 천천히 약불에 익혀가며
맛있게 부쳐주시는 거예요. 이야, 고추전 정말 맛있겠지요? 노릇노릇한 깻잎전도 정말 맛있겠지요? 자, 동그랑땡도 이렇게 맛있게 부치면 우리 모두 맛있게 먹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벌써 명절이 다 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명절 때마다 전을 부치는데 그 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이름하여 팽이버섯 맛살전인데, 이 시기에도 정말 가성비라는 것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고 보기에도 최고인 전입니다. 365일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제일 만만한 팽이버섯. 이 팽이버섯이 양배추보다 식이섬유가 2배나 높고 고지혈증 예방에 아주 좋은데요. 맛살과 팽이버섯 그리고 색깔을 올려줄 부추를 넣어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거 제가 알려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주세요. 자, 그러면 팽이버섯 맛살전 만드는 거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자, 먼저 팽이버섯 아주 좋은 걸 구매하는 팁을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자, 팽이버섯 요렇게 가까이 보시면은요, 요 비닐 안에 이슬이 안 맺혀 있어요. 그리고 팽이버섯은 촉촉합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잘 보시면은요, 요 비닐 안에 이슬이 맺혀 있고, 아, 거의 다 되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이슬이 없고 팽이버섯이 촉촉한 거를 사시는 게 좋은 팽이버섯을 구매하는 팁입니다. 자, 팽이버섯 손질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팽이를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누가 봐도 밑둥이죠. 자, 밑둥에서 살짝 위에를 썰어서 요 부분을 떼내어 주시고요. 밑둥을 자르면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손으로 한번 또 이렇게 쭉쭉 찢듯이 뜯어내듯이 이렇게 살살 풀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과정까지 바로 해주시는데요, 채를 준비해 주시고 팽이버섯을 넣어서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주세요. 자, 흐르는 물에 살살만 씻어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꼭 제거해 주셔야 바삭하고 맛있게 잘 부쳐져요. 자, 그리고 팽이 다음으로 또 물에 닿는 게 바로 부추잖아요. 이 부추를 물에 다 씻으면 다 써야 하거든요. 아니면 물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만 딱 준비해 주세요. 자, 부추를 고르실 때는 자, 이렇게 펴주시고요, 요 사이사이에 좀 좋지 못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제거해서 1차 손질을 해주시고요. 채소 씻어줄 때는 손 시렵다고 뜨거운 물 쓰지 마시고 고무장갑이나 이런 거 끼셔서 이렇게 깨끗이 한 번씩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부추는요, 아무리 깨끗한 걸 사도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흙이 좀 나와요. 그래서 한 2번 씻어주시는 게 더욱 좋고요. 팽이버섯하고 맛살은 비슷하게 썰 거고 부추는 송송 썰어서 준비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팽이버섯은요, 부추처럼 잘게 다져주는 것이 아니라 맛살과 간격이 좀 일정하게, 자, 요거는 3등분으로 썰도록 할게요. 요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 맛살은 다 넣을 건데요, 집에 혹시 크래미 있으신 분들은 크래미로 하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맛살은 요렇게 쭉쭉 찢어서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자, 그리고 맛살은 이대로 썰어주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쭉쭉 찢어서 준비해주세요. 예쁘게 안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찢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가지런히 놔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팽이버섯 어떻게 썰었냐면요, 요 길이로 썰었어요. 요 길이.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썰어보자고요. 요렇게.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옮겨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팽이버섯과 일정한 간격으로 썰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에 준비된 맛살 모두 넣어 주시고요, 팽이버섯 모두 넣어 주시고요, 부추도 넣어 주세요. 자, 여기서 팁 들어갑니다. 집에 대파, 양파, 쪽파, 양배추, 비트, 적채 등 남는 짜투리 채소 있으면 부추처럼 다져가지고요, 함께 넣어줘도 색깔도 살고 양도 더 많이 한 번에 부칠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밑간을 아주 살짝만 해줄 건데, 자, 후추 그냥 한 큰술 정도 살짝 넣어주시면 맛이 더 좋고요, 소금도 살짝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침개를 할 때 다양한 가루를 쓰죠. 부침가루, 튀김가루, 밀가루, 뭐 전분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부침가루를 보통 많이 쓰실 거예요. 부침가루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소금을 적게 넣으셔야 합니다. 자, 이 부침가루에는요, 밀가루, 찹쌀가루, 전분, 마늘가루, 양파, 소금, 설탕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침가루 쓰실 분들은 소금, 후추를 살짝만 넣으셔야 이 부침가루를 했을 때 짜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뭐가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제가 다양한 보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부침가루에 있다, 그럼 부침가루로만 하시면 되고요. 튀김가루에 있다, 그럼 튀김가루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있다, 그럼 밀가루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튀김가루랑 반반 1:1 비율로 섞어서 반죽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럼 계란을 넣어서 잘 반죽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계란은 많이 넣지 마세요. 노른자는 넣어주면 맛이 살고, 계란의 흰자는 감자 전분의 역할을 합니다. 바삭하게요. 자, 부침가루 하나, 부침가루 2개. 우선 잘 섞어주세요. 끈적하고 되직하게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끈적함, 촉촉함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내용물에 비해서. 자, 계란을 하나만 더 넣도록 할게요. 요 계란 하나만 넣어도 많이 바뀌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계란 하나 넣었는데 벌써 확실하게 많이 촉촉해지죠. 자, 이제 맛있게 부치는 팁도 알려드려 볼게요. 부침개는 정성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요, 은은한 약한 물에 천천히 부쳐야 되거든요. 이 부침개 할 때는 저희가 사실 이 앞에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요리라고 합니다. 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 달궈 주시는데요, 팬과 기름이 많이 달궈지면 이렇게 퍼지시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기름이 좀 많이 달궈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숟가락으로 한 큰술씩 떠서 팬 위에 놓아주는데, 놓는 순서를 기억해야만 뒤집어 줄 때도 순서 있게 뒤집을 수 있어요. 맞죠? 자, 10시 방향부터 천천히, 자, 이렇게 기름을 먹여주시면 돼요. 내가 전을 좀 동그랗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넣자 맞아요. 자, 하시다가 기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기름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밑에가 잘 됐으면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야, 벌써부터 정말 맛있는 냄새가 이 안을 가득 메꾸고 있어요. 중앙불이 좀 세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두른 쪽을 또 가운데로 놔주시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노릇노릇 앞뒤로 붙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전을 알려드려 볼 겁니다. 정말 다양한 전들이 많은데요, 그 전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고 인기 좋고 맛 좋은 오늘은 가지전을 알려드려 볼 겁니다. 왜 가지냐고요? 명절 전에만 되면 모든 게 비싸서 우리는 항상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마트에서 저렴하게 부치고 먹을 수 있는 전 하면은요, 바로 가지전, 두부전, 팽이버섯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이전에 올려드렸던 아주 예쁜 팽이버섯 맛살전, 그리고 두부전 지금도 벌써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오늘은 가지전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주 뚝딱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전하면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서 하얀 가루에 붙이고, 밀가루나 부침가루, 튀김가루에 붙이고, 그다음 계란물 입히고 팬에 붙여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가지전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이게 가지인지 모르고 소고기 아니야? 돼지고기 아니야? 할 정도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식감 좋고 맛 좋은 가지전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고요, 곧 다가올 명절 때 이 가지전 빠지지 말고 꼭 해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가지 오늘 한 개당 900원에 사와봤는데요, 가지를 이렇게 구매하시고 나면 처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물을 틀어서 깨끗이 씻어주는 건 당연할 텐데요, 이때 가지 옷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옷 부분들은 이렇게 떼내거나 아니면 살짝 들어 올려서 이 안쪽까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러면 가지 손질 세척 끝이에요. 자, 깨끗하게 세척한 가지는요, 앞집 옆집 주변에 물어봐도,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진으로 찾아봐도 모두가 이렇게 어슷 썰어서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한 가지 모양보다 두 가지 모양을 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썰어주면은요, 엄청 고급스러운 가지전이 되는데요, 바로 반듯 썰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길게 붙여줘도요, 아주 고급스러운 가지전으로 나오거든요. 요렇게 가지 붙이는 것도 함께 보여드려 볼게요. 처음으로 썰었던 겉면 있는 가지는요, 요렇게 아주 얇게 옷을 한번
해주셔야 계란물도 잘 입혀지고 붙였을 때 모양도 예쁘게 나와요. 가지를 써실 때는 결이 계속 생기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칼을 대고요, 그냥 눌러서 앞으로 밀면 아주 쉽게 썰려요. 자, 이렇게 가지 손질이 끝나면은요, 그릇 2개를 준비해서 한쪽에는 계란을 풀어 준비하고 한쪽에는 입혀줄 옷을 준비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뭘 그렇게 물어보냐고요? 바로 어떤 걸 쓰는 게 가장 좋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셋 중에 여러분들 집에 어떠한 거라도 한 가지만 있다면 저는 다 괜찮다고 말씀드릴 텐데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3가지 있다면 어떤 걸로 부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름 그대로 부침이니까 부침가루 쓰시면 돼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부침가루 안에는요, 밀가루, 그리고 쫀득하게 해주는 찹쌀가루, 그리고 바삭하게 해주는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침개 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튀김가루는요, 밀가루 플러스 옥수수 전분이에요. 튀김할 때 옥수수 전분가루를 많이 넣잖아요,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튀김가루 쓰는 거고요. 가장 아쉬운 건 이 친구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계란물 먼저 만들어 주세요. 제 방식대로 따라 하실 분은요, 계란물 만드실 때 여기에 소금 치지 마세요. 제가 아주 더 맛있고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그런 가지전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많은 집들 그냥 여기서 가루 묻히고 계란물 묻히고 그리고 팬에 붙이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 5분의 시간을 투자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볼에 진간장 말고요, 소스에 적합한 양조간장 2큰술을 넣어주세요. 자, 참기름 반큰술 넣어주세요. 소금 1꼬집 넣어주세요. 설탕 반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잘 녹여주세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추장 베이스 빨간 음식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간장과 참기름, 설탕이 들어간 볶음류, 무침류, 소스류는요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지전 할 때요,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접시나 도마 위에 가지를 나란히 놔주세요. 자, 그럼 앞에 만든 간장 양념을요 껴얹어서 숟가락으로 바르거나 소를 이용해서 양념을 한 번씩 쭉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부쳐서 먹잖아요. 어떤 맛이 나는 줄 아세요? 바로 가지 불고기 맛이 나요. 아주 고급스럽고 간을 따로 하지 않고 양념 따로 만들 필요 없고요, 찍어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부쳐서 바로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분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오늘 길쭉한 거 붙여보도록 할게요. 앞뒷면 옆 사이드까지 골고루 잘 입혀주시는데요, 자, 이렇게 가루를 묻힐 때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두껍게 묻히게 되면 뭐 빵이 두껍게 나온다, 맛이 떨어진다, 식감이 아쉽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아주 살짝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꾹 눌러요. 또 꾹 눌러요. 뒤집어서 꾹 눌러요. 그리고 한번 톡톡톡톡톡톡톡톡 그러면은요, 아주 깔끔하게 차차차착 촘촘히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셔야만 예쁘고 잘 붙여지고 식감도 좋고 계란물도 잘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물에 퐁당 넣어요. 한 번에 붙일 양만 준비하시는 거예요. 꾹꾹 톡톡톡톡톡. 자, 이제 준비한 팬에 식용유를 쭉 둘러주세요. 기름은 여유 있게 둘러주세요. 전할 때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려운 요리는 아니지만 시간의 정성, 우리 마음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불은 약불로 천천히 팬하고 기름을 달궈주세요. 부침개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튀김이랑 똑같이 온도 높이와 온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계란물을 똑 떨어뜨려 보세요. 보글보글보글 올라오죠. 기름 온도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럼 이제 계란물을 입혀서 올려줄 때예요. 어느 타이밍인지 어느 신호에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지그재그 예쁘게. 그리고 계란물은요, 빈틈없이 딱 묻혀서 그냥 딱 넣어주는 게 가장 예뻐요. 그렇게 안 하고 계란물이 많이 들어가면은요, 옆에 막 퍼져서 막 계란옷이 덜렁덜렁 붙잖아요. 그것보다 이렇게 해서 상에 올리는 게 훨씬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노란색과 하얀색 너무 잘 어울리는 계란말이 같은 그런 예쁜 색깔이 나와요. 이때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붙여주시기만 하면은요,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는 가지전이 돼요. 자, 붙였던 순서 기억해 두셨다가 순서대로 뒤집어서 뒷면은 바삭하게,
앞면은 조금 부드럽게 내어줄 거예요. 자, 중앙에 열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를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중간중간 완성된 건 접시에 올려 준비해 주세요. 어슷선 가지도 똑같이 너무 투머치하고 오버스럽게 계란물을 입히지 마시고요. 그냥 딱 떨어지게 넣어주시면은 모양이 딱 잡히면서 이렇게 똑똑똑 예쁘게 떨어져요. 자, 내려놓는 순서도 꼭 기억해 두시거나 시계 방향 또는 한쪽 방향으로만 둬서 내가 내려놓은 순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진 이렇게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면서 뒤집으면서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야, 색깔 한번 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불고기 양념을 발라 재우고 부쳐준 가지전,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번 명절에도요, 가격 착하고 맛있는 가지전에서 맛있게 드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비룡 참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아시죠? 난 요리가 좋아.